자, 보자. 오늘 비열과 열팽창인데 요거 좀 잘 들으셔야 돼.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먼저 열량이라는 말이 나와. 우리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가 붙어 있으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때 이동하는 열의 양, 그걸 열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간단한 얘기죠. 얼마나 열이 이동했느냐를 따지는 게 열량이에요. 단위는 칼로리라는 단위하고 킬로칼로리라는 단위가 나와 있지요. 자, 보면은요, 1킬로칼로리는 별표 한 번만, 1킬로칼로리는 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야. 그러니까 물이 기준이야. 물이 1kg을 딱 하니 주전자에 받아놓고 열을 가해줘. 1도가 딱 올라. 그때까지 가해준 열의 양이 1kcal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걸 1kcal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체가 잃거나 얻은 열량에 비례하여 온도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열량에 비례해서 온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열을 많이 받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열을 적게 받으면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그딴 얘기고요. 자, 열량과 온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물체의 온도 변화는 흡수한 열량이 클수록, 자, 온도 변화는요, 열량이 클수록 또 질량이 작을수록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날 때는요, 열을 많이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한 열의 양이 많으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거야.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 가와 나를 보시면 돼요. 자, 가와 나 똑같이 1kg인데 가는 1kcal의 열량을 주고 나는 2kcal의 열량을 줬어. 그랬더니 가는 1도 올라가고 나는 2도 올라갔어요. 열량이 2배 들어갔더니 온도 변화도 2배 커집니다 라는 그런 얘기죠. 너 안 보이지 지금? 보여?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나와 다를 보세요. 똑같이 몇 킬로칼로리를 주고 있어? 2킬로칼로리 주고 있죠? 똑같은 열을 줬어요. 그런데 다는 2kg이고 물이, 가는 1kg이야. 그러니까 2kg짜리는 몇 도만 올라가고 있어? 1도만 올라가고 있죠? 물질 양이 많으면은요, 그만큼 온도 변화가 더디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야. 양이 적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요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가나를 비교했어요. 질량이 똑같아요. 열량과 온도 변화는 비례관계입니다. 그 다음 가와 다를 비교했어요. 가와 다를 비교했어요. 자, 열량이 똑같은 온도까지 올리는데 질량이 클수록 열량도 크게 작용해요 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량이 클수록 1도 높이는데 열도 많이 들어가요 라는 얘기죠. 또 나와 다를 비교할 때는요, 온도 변화는 질량에는 반비례해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이게 열량과 온도와의 관계가 되는 거야. 뭐 간단해. 열을 많이 받으면 열량이 클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가. 또 만약에 똑같은 열을 가해줬다 라고 하게 되면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가 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질량이 크면은 온도가 적게 올라가요. 단위가 뭐예요? 그 문자가 뭐예요? 열량은 Q로 표시하고요. 질량은 M으로 표시하고요. 온도 변화는 T로 표시하고요. 열량이 단위는 뭘 쓴다고요? 칼로리라든가 킬로칼로리를 쓰고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쓸 거고요. 온도 변화의 단위는 도씨를 쓸 거고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 자, 요거는 비례하다라는 표시야. 비례. 오케이? 비례 표시예요. 요즘은 수학에서 이 비례 표시를 안 배우나? 비례관계 표시야. 비례관계. 오케이. 그 다음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옆에
1번하고 2번 한번 해보자. 1번, 2번. 자, 해볼게. 아직도 안 했어? 자, 보자. 1번에 이름 뭐니? 오 나왔니? 오자. 그 다음 2는요. 같은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온도 변화가 같다.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뭐 때문에? 질량을 모르죠? 그죠? 질량 차이가 있으면 온도 변화 달라요. 같은 물질에 같은 열을 가해주더라도. 그 다음 3번은요. 맞는 거죠. 1kg에 1도 높이면 그때를 1kcal 열량을 얘기를 해줘요. 1g에 1도 높이는 게 1칼로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은요. 동그라미죠. 자, 그 다음 2번에는요. 10도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 것은 이라고 했어. 똑같이 10도만큼 높이려면은요. 누가 더 열을 많이 가해줘야 되겠니? 나를 더 많이 가해줘야 되겠죠. 왜?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큰 만큼 열도 많이 줘야 돼. 같은 온도까지 높이려면. 자, 그 다음 10분 동안 가열할 때 같은 가열 장치를 이용하여 10분 동안 가열했다. 그럼 똑같은 열량을 줬단 얘기야. 똑같은 열량을 줬으면 누가 온도 변화가 더 크겠니? 가죠. 질량이 작은 애가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같은 시간 동안에 가열할 때 400도씨 온도가 400g 온도가 10도가 됐다면 800g짜리는 몇 도까지 갈까요? 몇 도까지 갈까요? 5도죠. 질량이 2배니까 온도 변화는 그거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2분의 1 돼요. 됐니? 자, 그러면은 여기 봐봐.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물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1kcal야. 그러면 물 10kg을 1도 높이려면 몇 kcal 필요하겠니? 질량이 10배 늘어났어. 그럼 열을 얼마나 더 줘야지만이 1도 높일 수 있어? 10배 더 높여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kcal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물 10kg을 10도까지 높이려고 그래. 온도가 10배 증가해. 그럼 열도 몇 배 더 줘야 돼? 10배 더 줘야 되겠죠? 그럼 몇 kcal 줘야 되겠어? 100kcal 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요거 이해됐죠? 자, 여기가 질량이고요. 온도 변화고요. 온도 변화이고요. 여기는 열량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요번엔 이제 이걸 잘 봐. A라는 물질이 있어요. A라는 물질을 10kg을 갖고 왔어요. 똑같이 10kg 갖고 왔어요. 똑같이 100kcal의 열량을 줬어요. 근데 온도가 얘는 10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5도만 올라갔어. 오케이? A라는 애는 10kg을 가지고 100kcal를 줬어. 그랬더니 온도가 5도만 올라가. 자, 그러면 10kg을 1도만 높이려면은요. 자, 10kg을 1도만 높이려고 해요. 그럼 몇 kcal 필요할까요?
5도 높이는데 100kcal 필요했어. 그럼 1도 높이는데 몇 kcal 필요하겠니? 20kcal 필요하겠죠. 오케이? 5분의 1만 필요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20kcal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1kg을 1도만 높이고 싶어요? 몇 kcal 필요할까요? 그렇지. 질량이 10분의 1로 줄면 열량도 10분의 1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2kcal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지금 얘기한 이게 비열이에요. 별표 왕창.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이거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니까 1kg을 1도 높이는데 몇 kcal 필요하니? 이게 비열이야. 물은 비열이 얼마란 얘기야? 물은 비열이 얼마야, 그래서? 1kg을 1도 높이는데 1kcal 필요하니까 물의 비열은 1이야. 오케이? 그럼 A라는 물질의 비열은 506kg가. 지금 온 거야? 아유. 자, A라는 물질의 비열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비열은 어떻게 구했니? 100을 5로 나눴죠. 10kg으로 또 나눴죠. 그러니까 비열은 아이 진짜. 자, 비열을 야, 방금 비열을 구하려고 해요. 100kcal를 5도로 나눴죠. 10kg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비열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게 비열 구하는 식이야. 알겠죠? 자, 여기 지금 나와. 내가 지금 쓴 거 요거야, 요걸 쓴 거예요, 지금. 오케이? 비열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누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단위 보세요. 열량 단위가 킬로칼로리죠.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이고요. 온도 단위가 도씨죠. 그래서 킬로칼로리를 킬로그램과 도씨로 나눴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요. 물의 비열은 1이고요. 자, 요게 비열이에요. 자, 그렇다면 열량은 어떻게 구하니? 열량은 요거 다 넘어가면 곱하기 되죠?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죠?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Q는 CMT. 이렇게 해요. 자,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온도 변화는 도씨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 물질 종류에 따라서 비열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비열이 달라요. 자,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잘 변하지 않아요.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 변화가 잘 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얘는 물은 비열이 1이었죠. A라는 물질은 비열이 2죠. A라는 물질은 1도 높이는데 2kcal 필요한 거야. 근데 물한테 2kcal 줘봐. 몇 도 올라가? 2도 되죠. 즉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는 크게 나타나는 거야. 같은 질량이었을 때. 자, 그러면 같은 질량에 같은 열량을 가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열량 일정, 질량 일정. 그럼 비열과 온도 변화 무슨 관계?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이거. 그죠? 그래서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큰 거예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비열이 온도 변화는 납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똑같은 열을 가했는데 온도가 서로 다 제각각이잖아. 우리 똑같은 열을 가했는데 모래하고 해수욕장에 모래와 물의 온도 차이가 있잖아. 모래는 엄청 뜨거운데 물은 차가워. 뭔 차이야? 이것도 역시 이런 비열 차이에 의한 거야.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번에는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까지 높일 때, 자, 요거예요. 자, 질량이 같고 온도 변화가 같아요. 질량이 같고 온도 변화가 같아요. 그렇다면 비열이 클수록 많은 열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알겠죠? 비열이 클수록 열이 많이 필요해요 라는 그런 얘기야. 같은 온도까지 올리려면. 알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식을. 알겠니? 자, 요거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에서 질량과 온도가 같으므로 필요한 열량의 비는 비열의 비와 같아요. 자,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까지 높이는 거 방금 얘기한 거죠.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까지 높일 때는요. 질량과 온도 변화가 같잖아요. 그럼 열량과 비열의 비가 똑같아요. 비례관계니까. 열량과 비열이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량비가 곧 비열비가 되는 거야. 옆에 거 문제 먼저 하고 가자. 자, 1, 2, 3, 4번 먼저 해보고 가자. 자, 그래서 1번에 뭐가 되니? 어떤 물질 1kg에 1톤씩 높을 때 필요한 열의 양을 뭐라고 한다?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같은 양의 열을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가했을 때 온도가 더 많이 변하는 것은, 자,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예요. 자, 그런데 같은 양의 열량이 일정하고요. 같은 질량이 일정할 때 비열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냐? 자,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일 때 같은 쪽에 있으면은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서로 는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으면 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비열과 온도 변화 같은 경우에는 반비례 관계, 비열이 작은 애가 온도 변화가 더 많이 변한다 라고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 3번에는요 5kg의 어떤 물질을 500kcal 열량을 가했더니 몇 도 올라간 거냐? 20도씨 올라간 거죠. 이게 온도 변화예요. 자, 비열은, 자, 비열 구하는 식,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얼마 나와? 5kcal per kg 도씨가 되는 거죠. 오케이? 킬로그램 도씨 가로쳐서 이렇게 표시해요. 만약에 그 단위까지 써야 된다 그러면. 자, 그 다음 4번에는요. 같은 질량을 같은 세기의 불로 가열, 이 같은 세기의 불로 가열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올 거야. 열량이 같다는 뜻이에요. 자, 질량이 같고 열량이 같아요. 그때 온도 변화가 클수록 비열은 작은 거죠. 그럼 비열이 큰 거는 온도 변화가 작은 애죠. 그래서 물이 비열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 비열에 의한 현상과 이용인데, 이 비열에 의한 현상이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요. 식을 때는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고요. 즉 온도 변화가 적어요. 비열이 큰 애는.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커요.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보일러라든가 그 다음에 찜질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물을 쓰는 이유가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해안 지역에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불어요. 자,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부는데, 이게 우리가 그 여름철에 해수욕장 가면은요, 똑같은 햇빛을 받았는데, 그 똑같은 열을 받은 거야.
모래는 매우 뜨겁고, 그죠? 근데 물 들어가면 매우 시원하고, 이런 온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 온도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낮이 되면은요, 육지가 온도가 더 높아요.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가열됐으니까. 그 다음, 바다는 온도가 낮아요. 차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형성돼요. 그럼 바람이 어떻게 되느냐?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불어요. 위쪽에서 부는 바람은 솔직히 우리가 맞는 바람이 아니죠. 우린 땅바닥에 살고 있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오는 거야?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해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밤 되면은 육지가 빨리 식어버려요.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가, 바다보다. 바다는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고 육지는 빨리 내려가. 그래서 온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바다 쪽의 온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상승기류, 여기는 하강기류.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육풍이 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해풍, 바다 쪽에서 불었다가요. 밤이 되면은요,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걸 해륙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영교차나 일교차, 영교차는 1년 동안의 기온 차이, 일교차는 하루 동안의 기온 차이. 그게 해안 지역이 적어요. 영교차가 적어요. 우리 데프리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대구 여름철에 엄청 덥다 그러지. 왜? 거기 뭐야? 분지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내륙 지역이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 여름에는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겨울에는 온도가 훅 떨어졌다가 이런 식이야. 근데 해안 지역은 주변에 바다가 있어. 바다는 온도가 어떻게 돼? 비열이 크니까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연교차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우리가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몸의 70%가 뭐예요? 물이죠. 비열이 큰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뚝배기, 금속 냄비. 자, 이 뚝배기 같은 경우는 끓이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한번 끓고 나면 어떻게 돼?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죠. 근데 금속 냄비, 양은 냄비 같은 경우는 빨리 끓죠. 근데 빨리 식죠. 자, 이런 것들도 그 차이에 의한 거야. 비열 차이에 의한 거예요. 자, 바로 옆에 거 한번 해보자. 자, 낮에는 여기 옆에 그림 보세요. 낮에는 해 떠 있을 때는 해풍이 불어요 라는 거. 그러면 밤이 되면 육풍이 분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 자, 1번에 OXXX. 틀린 거 질문. 2번에 작은 대류 해풍. 질문. 됐니?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바로 문제로 먼저 좀 일단 했다가 하자. 345쪽 하고요. 346쪽 하고요. 12번까지 문제 좀 먼저 해보자. 자, 12번까지 문제 한번 해주세요. 또 문제 먼저 하자. 자, 채점해보자. 1번에 몇 번 나왔니? 3번 나왔니?
오케이? 민성아! 채점하자! 자, 1번에 3번이고요. 2번은 뭐 나왔니? 2번 나왔니? 3번에는 5번이지요. 뭐 틀렸어?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라 했는데 4번. 일반적으로 물의 비열은 액체, 고체 중에서 가장 크다. 이 물의 비열이 큰 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의 비열이 액체 물질들하고 고체 물질들 중에서 큰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열을 이걸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5번에는요. 바닷가에서 낮에 모래가 바닷물보다 더 뜨거운 것은 모래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1번이요? 자, 옳은 것은 몇 번이라 했는데? 열량의 단위. 근데 이거는 누구의 단위냐? 이거 비열의 단위예요.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라든가 칼로리가 열량의 단위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네. 2번에요. 온도 변화는 가해준 열량에 비례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1kg, 1kg. 여긴 1kcal, 2kcal. 2kcal 줬더니 온도가 2도 올라가고 1 줬더니 1도 올라가고 열을 많이 주면은 온도 변화도 크다라는 얘기지요. 몇 번이라 했는데? 온도 변화는 비열의 이거 지금 똑같이 다 물이에요. 같은 물질이니까 비열은 같은 물질이니까 비열은 똑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럼 자, 4번 해봅시다. 자, 4번 나왔니? 틀린 사람 손. 자, 여기 지금 옳은 것은 물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은 열량이 필요한 이유가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비열이 클수록 1도 올리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또 다른 것 중에서 보기 중에서 질문. 5번은 뭐 나왔니? 5번은? 5번. 응? 2번 나와야지. 10도씨 식용유 500g. 자, 500g은 0.5kg이에요. 40도로, 그러니까 10도에서 40도로 올라갔으니까 몇 도 높인 거예요? 30도 상승시킨 거예요. 온도 변화가 30도예요. 자, 열량은 얼마 필요해요? 자, 열량 구하는 식은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 그랬죠? 식용유 어딨니? 여기 있죠. 0.4 곱하기 0.5 곱하기 30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니? 여기까지 넘어가요. 자, 6번 볼까요? 6번은 몇 번 나왔니? 1번 나왔니? 틀린 사람 손. 없니? 자, 7번은요? 3번이죠. 질문 손. 아, 틀렸으면 무조건 질문이요. 8번은요? 1번이죠. 질문 손. 네. 얘가 지금요, A와 B가 있는데 질량이 같고요. 같은 세기의 불꽃이에요. 이 얘기는 열량이 같다는 뜻이에요. 질량이 같고 열량이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온도 변화의 비율과 비열의 비율은 무슨 관계야? 자,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이잖아요. 그죠? 요거 일정하고요. 얘도 일정해요. 그렇다면 비열과 온도 변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지금 몇 대 몇이야? A 대 B가
온도 변화가 몇 대 몇이니? 얘는 30도 올라갔고 얘는 20도 올라간 거잖아요. 3대 2죠. 그렇다면 비열은 몇 대 몇이니? 비열은 온도 변화분의 1이잖아. 그래서 3분의 1 대 2분의 1 다시 얘기하면 2대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2대 3이 돼요. 반비례 관계니까요. 온도 변화와 비열은 반비례 관계라는 거. 오케이? 됐나요? 자, 9번에는 몇 번 나왔니? 4번 나왔니? 그래프 기울기가 클수록 비열이 작은 거죠. 온도 변화가 클수록 비열이 작은 거죠.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 10번은요. 그렇죠. 4번 나왔니?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뜨거운 물보다 차가운 물의 질량이 더 작자. 뜨거운 물 온도 몇 도 내려가니? 30도 내려갔죠. 차가운 물은 몇 도 올라가니? 20도 올라갔죠. 온도 변화가 뜨거운 물이 더 크죠. 그리고 온도 변화가 차가운 물이 더 작죠. 온도 변화가 작은 애가 질량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온도 변화가 작은 애가 질량이 큽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의 질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요. 11번은 3번 나왔니? 12번은 2번이고요. 왜 12번을 왜 틀렸어? 몇 번이라 했어? 3번. 사막지역은 해안지역보다 일교차나 연교차가 크다. 너희들 사막지역 가면 낮에 엄청 더운데 밤엔 엄청 춥잖아요. 그죠?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기 때문에 그래요. 비열이 작아서. 오케이. 자, 이제 열팽창 바로 갑시다. 자, 342쪽으로 돌아오세요. 자, 열팽창인데 이 열팽창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열팽창 같은 경우엔 열을 가해서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열을 가했더니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거를 가지고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팽창 정도가 큽니다. 온도 변화가 클수록 팽창되는 정도가 커요. 그럼 왜 이런 열팽창이 일어나게 되느냐? 열 받잖아?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은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요. 입자 운동 활발로 인해서 거리가 멀어져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길이가 커지거나 부피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물질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달라요.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일 때보다는 액체일 때가 열팽창이 크고요. 액체일 때보다는 기체일 때의 열팽창이 더 커요. 왜? 입자 사이에 인력이 약할수록 열팽창 정도가 큰 거예요. 됐니? 자, 고체의 열팽창이에요. 얘네들은 고체는 근데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진동운동만 하잖아요. 그 진동운동이 더 세게 나타난다는 뜻이야. 근데 입자가 어디로 막 튀어나가거나 그러진 못해. 그러니까 열팽창 정도가 고액기 중에서는 제일 작아요. 자, 액체가 되면은 어느 정도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고체보다는 팽창되는 정도가 더 커요. 근데 기체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거의 없죠. 제각각 뛰어놀고 있어. 그래서 팽창되는 정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기체가. 너희들은 샤를의 법칙을 1학년 때 배웠어. 샤를의 법칙이 뭐였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작아집니다. 이게 샤를의 법칙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산소는 얼만큼 커지고 뭐 수소는 얼만큼 커지고 질소는 얼만큼 커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기체 상태일 때는 물질 종류에 관계없이 팽창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체일 때는. 왜? 입자의 운동이 활발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오케이? 근데 고체나 액체일 때는 물질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팽창되는 정도가 달라요. 물질끼리.
근데 기체일 때는 안 그래. 기체일 때는 그냥 같다라고 놓고 봐요. 그게 샤를의 법칙이야. 자, 오케이. 열팽창은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갈수록 열팽창 정도가 크고 그 다음에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팽창한다라는 거,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요번엔 열팽창을 위한 현상과 이용인데 바이메탈 별표 꼭 좀 쳐줘. 자, 이 바이메탈 같은 경우에는요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는 거야.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는 거. 자, 열팽창 정도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고체들마다 팽창 정도가 다를 거란 말이지. 자, 그런데 많이 팽창하는 애가 있고 조금 팽창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가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여기 지금 팽창 정도가 큰 애가 있고 팽창 정도가 작은 애가 있어.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팽창 정도가 큰 애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얘는 조금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게 붙어 있잖아. 자, 붙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어느 쪽으로 휘어? 짧은 쪽으로 휘어. 어느 쪽이 짧아? 아래쪽이 짧아.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냉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냉각을 하면 수축을 하게 되잖아. 수축을 할 때는 열팽창 정도가 큰 애가 더 많이 수축하게 돼.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큰 애가 더 짧아. 그래서 짧은 쪽으로 휘어. 그래서 이때는 위쪽으로 휘는 거예요. 알겠니? 자, 이게 바이메탈인데 이 바이메탈 어디다 갖다 써먹고 있느냐면요 요렇게.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열됐을 때 휘어지면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전류가 안 흘러. 근데 냉각돼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되면은 붙어버려. 그때는 전류가 흘러. 어디다 쓰는 거니 이거 지금? 자, 이런 거 이제 어디다 갖다 쓰겠니? 바이메탈. 우리 여기 안 나와 있나? 화재 경보기. 어디 써? 아, 여기 있구나. 쏘리. 자, 화재 경보기라든가 화재 경보기 평소엔 떨어져 있다가요 열 받아가지고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휘어져가지고 접촉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서 종치게끔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온도 조절기, 전기다리미. 너희들 전기다리미 같은 데 보면은요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딱 단수가 있잖아요. 그 단수에 따라서 뜨거운 정도가 나타나죠. 너희들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런 거 있잖아. 자,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얘네들을 전류가 흐르면 뜨거워져가지고 바이메탈이 휘어져가지고선 접촉점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접촉점이 떨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어있다. 그럼 이렇게 떨어져. 그럼 전류 안 흐르지. 그럼 안 흐르니까 냉각되니까 다시 붙어. 그럼 전류 흘러. 그럼 또 전류 흐르니까 뜨거워지지. 다시 떨어져. 이런 식이야. 근데 요 따다닥 스위치를 돌리면은요 이 접촉점을 이렇게 내려준다라고 상상해봐. 그럼 휘어져도 계속 붙어있게끔 해. 그럼 더 고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 조절하는 개념이. 자, 열팽창에 의한 현상과 이용 보시게 되면은 여름에는 전깃줄이 늘어지고 겨울에는 전깃줄이 팽팽해지는 거. 전깃줄도 늘어나고 저기면 수축하고 한단 말이야. 온도에 따라서.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자, 냉동실에 있던 유리컵을 꺼내자마자 거기에다 뜨거운 물을 확 하고 부어봐. 깨져버리죠. 왜? 컵에 안쪽 면은 뜨거운 물 닿아서 팽창하는데 바깥쪽은 여전히 차갑기 때문에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쪽에 팽창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에펠탑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더 높아져요. 뜨거워서 팽창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 다리나 철로에는요 틈새가 있어. 너희들 전철 타고 가다 보면 덜컹덜컹하는 구간이 꼭 있잖아. 규칙적으로. 그게 뭐야? 철로 사이에 틈새예요. 그 틈새를 왜 만들어 놓느냐? 여름에 철로가 가열돼가지고 팽창하게 되거든. 그 팽창 동도를 감안해서 틈을 만들어 놔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쭉 연결해 놓으면은 여름에 휘어버리게 돼요. 그럼 탈선의 우려가 있게 되는 거지.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음료수. 항상 음료수 보면은 일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음료가 팽창되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놔.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따른 그 알코올이나 수은의 멸팽창.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수은은요, 열팽창 정도가 일정한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걔를 이용해서 온도계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스관, 송유관 같은 거 보면은요, 너희들 어디야, 아파트 단지 이렇게 가다 보면 가스 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중간에 꼭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구간이 꼭 있어요. 일자로 쭉 있지 않아. 자, 이렇게 구부러진 구간을 왜 만들어 놓느냐? 팽창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만약에 일자로 되어 있을 때 휘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구부러진 구간을 놔둬. 그래서 그 구간이 완충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충치 치료할 때 금이빨 하던가 레진을 하던가 아말감을 하던가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빨도요, 뜨거운 거 먹으면 팽창하고 차가운 거 먹으면 수축해요. 그 팽창과 수축하는 정도가 비슷한 금속을 써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리병 뚜껑 같은 경우, 잼 뚜껑 같은 거 굉장히 안 열릴 때 있잖아. 잼 뚜껑 사가지고서 냉장고에다 바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열기 힘들어져. 안에 확 수축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뜨거운 물에 뚜껑만 이렇게 대두고 있으면요, 뚜껑이 팽창해가지고 쉽게 열리고요. 철근은 시멘트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요. 우리 철근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철근에다가 시멘트 부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이유가 철근과 콘크리트는, 시멘트는 팽창 정도가 비슷해. 만약에 이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틈이 벌어지겠죠? 무너지는 거고요. 자, 기온이 높은 낮에는 열팽창으로 기름의 부피가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 밤에는 냉각되니까 수축해요. 똑같은 질량이라도 부피가 낮에는 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 주유하는 게 부피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네, 옆에 거 한번 해보자. 1, 2, 1, 2, 3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 2, 1, 2, 3 해봅시다. 자, 해보자. 1번에는 열팽창, 2번에는 활발 멀어. 1번에는 바이메탈, 2번에는 B쪽, 3번에는 XO. 틀린 거 2번 맞았니? 2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열팽창이 잘 되는 애는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휘어지는 거는 많이 못 늘어나는, 즉 열팽창이 작은 쪽으로 휘어져요. 길이가 짧은 쪽으로 휘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뒤에 건 그냥 한번 읽어봐.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고체 열팽창 이거 할 때요, 가열하게 되면은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렇게 밀어내는 개념이야. 누가 더 멀리 갔는지를 보는 거고요. 자, 요거 액체 열팽창을 볼게요. 에탄올하고 뭐라고요? 지금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삼각 플라스틱 넣은 다음에 똑같아. 뜨거운 물에 딱 넣었어. 누가 더 많이 올라가? 지금 나중 높이 보면은 에탄올이 더 많이 올라가죠. 그 얘기는 뭐야? 에탄올의 열팽창 정도가 물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요거 잘 봐. 얘를 뜨거운 물에 넣는 순간, 자, 그 순간을 생각해줘. 자, 뜨거운 물에 넣는 순간 처음 높이에서 살짝 먼저 내려가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살짝 내려가요.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을 해. 내려가는 이유. 뜨거운 물에 삼각 플라스크를 넣으면 이 높이가 살짝 내려가요. 그 다음에 쓱 올라가요. 이때 내려가는 이유? 안 들려. 크게. 뭐가 녹아? 애들
자, 지금 얘가 누구야? 삼각 플라스크죠. 누가 먼저 열받아? 삼각 플라스크부터 열받겠지. 그럼 삼각 플라스크가 어떻게 돼? 팽창하겠지. 삼각 플라스크가 팽창하는 순간에 살짝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액체가 열받기 시작하면서 열 팽창하겠지. 근데 고체보단 액체 열 팽창이 훨씬 더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 간혹 어렵게 내시는 분들이 이런 형태를 얘기를 간혹 할 때가 있어. 자, 여기 해보자. 13번부터 23번까지 일단 객관식부터 하자. 객관식만 먼저 좀 해줘. 우리 객관식만 채점해보자. 객관식만. 자, 13번 보자. 13번에 2번, 5번. 틀린 사람? 14번에 4번. 15번에 1번. 16번에 3번, 4번. 17번에 5번. 자, 요 페이지에서 질문. 15번 좀 잠깐 볼게요. 얘들아, 팽창한다. 그러니까 그 팽창한다라는 개념은 입자사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개념이야. 이 바깥쪽 원이 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알겠죠, 그죠? 근데 안쪽이 일로 가야지 이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입자들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안쪽 것도 커져야 돼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15번에 1번이야. 또 질문? 지금 15번, 2번이 두 개인데요. 그래서 1번이라고. 2번은 신경도 쓰지 마. 자, 그 다음 18번에 4번, 19번에 1번, 20번에 3번, 21번에 1번, 22번에 2번, 23번에 3번. 자, 여기서 질문. 19, 20번, 21번, 22번, 19번은요, 바이메탈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체의 열팽창을 이용하는 아이고, 얘가 가열했을 때 이쪽으로 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가열했을 때 전류가 흐르려면 철쪽으로 휘어야죠. 누가 더 열팽창이 큰 거예요? 구리가 열팽창이 큰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 니은입니다요. 20번 같은 경우에는요. 3번에 낮보다 기온이 낮은, 이거 고체 열팽창이잖아요. 얘는 액체 열팽창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야. 21번은요. 1번에 알코올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액체의 열팽창에 대한 얘기잖아요. 알코올 온도계, 액체가 팽창하는 정도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1번이고요. 22번에도 낮보다 밤에 수축이 된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질량이라도 밤이 되면은 더 양이 부피가 줄어들어. 낮에는 부피가 늘어나. 근데 우리가 주유할 때는 그 부피 가지고 재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축했을 때 주유를 해야지 더 많은 질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밤에 22번에는 2번에 열에 의해 액체의 부피가 낮에는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20번에 5번. 자, 우리 그릇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상태에서 잘 안 빠질 때 위쪽에 차가운 거, 찬물, 밑에 쪽에는 따뜻한 물을 하면 얘는 팽창하고 얘는 수축할 거 아니야. 그래서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거 고체 열팽창이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